네, 안녕하세요. 어른의 홀로서기 저자 이찬웅입니다. 어른의 홀로서기라는 책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른의 홀로서기라는 책은 사실은 나이가 많든 적든 홀로서기라는 그 키워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홀로서기라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대할 때 직장 생활에 활기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직장의 수능에서 주어진 일만 하고 있다면 정작 그렇게 이제 직장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쟁력을 갖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점점점 직장 생활에서조차 도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독립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홀로서기 마인드와 함께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을 때 정작 그 직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또 더 롱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그 직장을 벗어날 때가 반드시 오게 마련이죠. 그때 이제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말 독립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회사에 가든 더 나은 가치를 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강점을 바탕으로 이 홀로서기 마인드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자, 이 홀로서기를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이 내게는 어떤 강점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 강점을 바탕으로 홀로설 때 좀 더 쉽게, 손쉽게 홀로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과연 내게는 어떤 강점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강점이라는 것이 남들보다는 좀 나을 수 있지만 정말 탁월한 어떤 강점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은 부족할 수 있으니, 이제 그 강점을 바탕으로 거기서 이제 경험과 또 독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더 강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그런 전문성을 갖추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독서라는 간접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묵상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묵상 독서. 어떻게 이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묵상 독서를 할 것인가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결국 어떤 방향으로 내 전문성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도대체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내 전문성을 바탕으로 뭔가를 강화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 지극히 평범하다. 근데 경험이란 것도 일천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학력과 지식을 쌓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애들에게 이제 꼭 명심했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고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할 전문 분야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직 적극적으로 발현되고 씨앗을 발아해서 큰 나무로 성장을 하진 못했다 할지라도 그 씨앗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그것을 잘 물을 주고 가꾸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은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개념에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 강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취지에 따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지나온 삶을 먼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지, 무엇을 배워왔는지, 그리고 내가 흥미를 가져온 것은 무엇인지, 또는 흥미에 상관없이 내가 내 시간을 집중해왔던 항목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쭉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직은 희미하지만 내가 앞으로 강점을 발휘해갈, 쌓아나갈 그러한 포인트, 주제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장기간에 걸쳐서 강화해 나가면, 그러면 이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발굴한
몇 가지 예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첫 번째는 꾸준한 기록 습관을 전문성으로 연결한 경우, 기록형 인간 이찬영. 예, 바로 저입니다. 제가 사실 뭐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성과를 지금 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요. 여기에 이름을 올릴 만한 그러한 특별한 사람은 결코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기에 그렇게 또 소개할 만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그리고 연구하면 저와 비슷한 모양으로 같은 분야는 아닐지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만의 어떤 희미한 강점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문과생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94년부터 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제 일을 하기까지 21년 정도를 직장 생활 혹은 개인 사업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의 한국 회사,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 회사를 창업해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왔는데,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강점을 찾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 전공은 이제 중국어였기 때문에 중국어로 뭔가를 하려 하니 그 세계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20년쯤 다 되어갈 무렵에 그 2, 3년 전부터 이제 내가 과연 앞으로의 여생, 즉 이제 50년이 남았을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날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시간 동안 내 일로서 꾸준하게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창출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문과생이 그렇듯이 이런저런 경험들은 많았지만 뭔가 모아지는 게 없어서 그래서 고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책장에 꽂혀 있는 다양한 노트와 다이어리들을 보면서 제가 참 즐겨하고 꾸준히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기록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그 기록이라면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기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남들에게 얘기할 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단초를 붙잡고 기록 전문가로서 나를 포지셔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책을 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록형 인간이라는 책을 준비하면서 출간했고, 그러면서 많이 또 기록에 대해서 배우고 스스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 이후에 계속 기록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도 하고 또 칼럼도 쓰고 또 책도 계속 출간해내면서 이제 기록 전문가로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뭔가 저 같은 경우를 가만히 보면은 완성형 전문가가 아니라 내 스스로 컨셉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그 미미한 그 컨셉, 그 수준에다가 지속적으로 제 시간을 엎은 거죠. 제 노력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루었고, 지금이라고 해서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이죠. 네,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부단히 노력해 나가면, 시간이 흐르면은 제가 게을르지 않는 한 좀 더 나은 전문가로, 그리고 또 이름이 알려지는 전문가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나갈 겁니다. 이것이 이 어떤 사업의, 이 비즈니스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제 예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직업적인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을 발굴한 경우로서 강원국의 글쓰기에 강원국 저자님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어서 이분을 좀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두 정권의 청와대의 연설 행정관, 비서관을 하면서 정말 좋은 커리어를 쌓았죠. 그런데 이제 그 전반전을 마치고 나서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었더라고요. 다시 어디에 취업하기도 힘들고,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입지가 협소해지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이렇게 글쓰기 문화센터 그런 데 가서 수강생으로 배우기도 하고, 또
이제 출판사에 입사를 해서 신입사원 월급을 받으면서 또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력들을 쌓았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타인의 권유로 말미암아서 책을 쓰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강원극의 글쓰기였고요. 사실은 글쓰기에 관한 한 이미 8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부터 연설비서관이라는 직책으로 다양한 글들을 써왔기 때문에 굉장한 내공이 있었던 것이죠. 다만 남의 생각을 쓰는 글쓰기를 했지만 이제부터 이제 내 생각을 쓰는 글쓰기를 시도하게 됐고요. 거기서 그 글쓰기 내공을 바탕으로 쓴 책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큰 히트를 쳤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회장님의 글쓰기, 강원극의 글쓰기, 나는 말하듯이 쓴다, 이런 다양한 책들을 펼쳐내고요. 계속해서 글쓰기에 관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상황을 보면은 거의 직업적인 경험이 글쓰기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글쓰기를 바탕으로 해서 범위를 넓혀서 대중을 위한 글쓰기로 확장을 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이죠. 그래서 우리를 또 이제 직업적인 경험을,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제로화, 초기화한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페를 창업한다든지 쇼핑몰을 창업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케이스보다 그동안의 직업적인 경험 그리고 그 인맥을 기초로 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성공할 확률이 훨씬 크겠죠. 그런 것이 조금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로 강원국의 글쓰기의 강원국 저자님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의 요리 지식을 딸의 도움으로 영상으로 풀어낸 경우, 50년 요리 비결 윤희련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왜 이분을 알게 됐냐면 제가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이분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자주 보는 영상이 이분 영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딸과 그리고 윤희련이라는 이 70대이신 어머니가 둘이 나오는데요. 그 어머니가 요리하는 것을 딸에게 자세하게 풀어줘요. 편하게. 그러니까 아내도 이것을 보면서 마치 이제 어머니가 나에게 알려주는 것 같다. 그래서 편하다. 그리고 되게 내용이 알차죠. 그래서 이 영상을 많이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이분 영상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 자기소개해 보니까 소뚜껑 운전 경력 50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의 다양한 어떤 요리와 관련된 경험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그것이 나의 자산이다, 남은 자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나의 남은 자산, 지식이 넘쳐나니 상대에게 줄 때가 된 듯, 70 넘어 유튜브는 내 생애 마지막 상대를 이롭게 할 놀이동산, 즐겁게 놀다가 먼지처럼 가고 잡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그 평생의 어떤 그러한 요리와 관련된 것이든 무엇이든 그 자산들을 잘해야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전해주고 가시겠지만, 이분은 그 정말 다양한 요리에 대한 경험들을 자녀의 손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게 구독자가 41만 명, 42만 명 정도가 되잖아요. 저도 한번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정겹게, 정말 어머니가 딸에게 알려주듯 정겹게 이제 음식 만드는 과정들을 풀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통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유튜브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의 전문성을 어떻게 좀 풀어가면서 같이 성장하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요즘은 사실 통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더 한번 비슷한 경우를 말씀을 드려보면, 자신의 취미 생활을 업으로 연결한 경우, 미민의 미니어처의 우은혜 씨. 미민의 미니어처라는 유튜브 그 채널이 있습니다. 그분의 주인공이 이 우은혜라는 분인데, 몇 년 전에 그 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이
손재주가 좋았기 때문에 이 우은혜 씨는 학창시절 별명이 금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취업을 하면서 개인 취미생활은 약간 이제 뒤로 접고 디자인 회사에서 10년간 직장으로 살았고 결혼을 하면서 평범한 주부가 되었죠. 그러다가 다시 그가 하고 싶었던 그 취미생활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제작해서 영상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을 업으로 연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민의 미니어처는 현재 76만 명 정도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한 3년 정도 쉬었다가 최근에 다시 오픈을 해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죠. 네, 이 경우도 자신의 어떤 취미생활 그리고 장점들을 잘 컨텐츠로 연결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 예는 아닌데, 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로봇에 심취해 있다면 어떨까요? 취미 생활을 넘어서 이건 맨날 이런 것만 만들고 있고 이런 것만을 모으고 있다면 약간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뭐 보통 수준이 아니죠. 그리고 관련 그 원천 컨텐츠인 만화책까지 원본으로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네요. 대단한 내공을 가진 미니어처 수집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분의 모습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앉아있죠? 이 컴퓨터 화면 뒤쪽에.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이가 아니라 나이 드신 분이네요. 네, 권동현 교수님이라고 경기대 애니메이션 영상학과 교수님입니다. 자, 이분이 어느 이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MBC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캡처를 한 것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어왔던 어떤 이 로봇, 변신 로봇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서 결국은 그 분야의 교수까지 된 거죠. 교수님까지 직업적으로 연결해서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이 케이스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녀들의 어떤 그 취미 생활을 공부와 배치되는 것이다,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그냥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살려주면 평생의 업으로, 의미 있는 업으로 연결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도 혹 이런 끊어진 취미생활, 다시 끈을 연결해서 뭔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취미생활은 없는지 돌아볼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요즘 유튜브 같은 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런 직업이 있어?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무슨 뭐 파충류를 이제 전문적으로 입양하고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파충류 중에도 무슨 뭐 도마뱀 혹은 무슨 희한한 물고기 그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또 갑각류 그런 것들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놀라운 거는 돈도 많이 번더라는 얘기죠. 그냥 취미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용드래곤 같은 그런 파충류 보니까 진짜 드래곤처럼 생긴 파충류인데 무슨 뭐 성체 한 마리 가격이 3천만원 4천만원 그런 정도 한답니다. 비싼 거는 벤치 하나 가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새끼를 교접하고 또 부화를 시켜서 분양을 하고, 자, 그러면은 그것들 사업으로 연결하면은 사실 큰 돈을 버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자기의 특별한 어떤 취미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전문성을 강화하니 비즈니스로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그런 상황들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드렸던 화두는 내게는 어떤 강점이 있을까 라는 거였잖아요. 내게는 어떤 강점이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이 의문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먼저 돌아봐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봐라. 다른 사람에게 사실 길을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재밌게 끝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때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야, 그걸 해서 다 좋은데 길이 있을까?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까? 그때 좀 용감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 때, 이런 의문이 들 때, 물론 남들 하는 대로 좀 더 돈을 더 벌고, 그리고 더 그럴듯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겠죠. 그런데 그 길은 이미 레드오션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눈에 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돈을 더 벌고 덜 벌고 명성을 더 얻고 덜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흥미를 가지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이걸 해도 저걸 해도 밥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라는 거죠. 그런 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밥 굶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좀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하는 부분도 분명 필요하다라는 거죠. 미래의 일은 누구도 사실 몰라요. 네, 좋아 보이는 길이 망하는 길일 수도 있고요. 또 좁은 길이 안전한 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길을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 아닐까. 그러다 보면 진짜 그것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되고 남들이 보기에 가장 또 좋은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안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특별한 강점이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길을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에게 내세울 만한 나만의 주제를 어떻게 발견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강점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